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모델 Y의 국내 출시, 테슬라 FSD, 태양광 패널과 메가팩, 스페이스X 및 기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테슬라 모델 Y의 국내 출시. 테슬라 모델 Y의 2026년 1월 16일 국내 인증 완료 후 2026년 3월경 출시 예정입니다. 주요 재원을 살펴보면 전장 4976mm로 기존 모델 Y보다 18cm 더 크며 휠베이스 3040mm로 15cm 더 길고 전고 약 1666mm로 4cm 더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실내가 소렌토급으로 넓어졌습니다. 좌석은 6인승으로 2열 독립 시트 및 3열을 갖추어 성인 6명 탑승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LG에너지 솔루션 82.5kWh이며 주행거리는 상온 복합 553km, 도심 568km 및 고속 535km, 저온 복합 454km로 국내 수입 전기차 중 최장급입니다. 구동은 AWD 듀얼 모터, 오토파일럿 기본, FSD 옵션, 테슬라 슈퍼차저 호환입니다. 핵심 특징은 기존 모델 Y의 가장 큰 단점인 뒷좌석 좁음을 완전히 해결했으며 국내 거의 유일한 진짜 패밀리 6인승 전기 SUV로 정숙성 가속력 전기요금 유지비가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3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기존 모델 Y 7인승보다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예상 가격은 6,500만원대로 정확한 가격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렌토나 카니발 살 돈으로 6인승 전기차를 타고 싶다면 진짜 고민될 모델이며 가격은 중형 SUV 수준인데 공간 주행거리 브랜드 모두 준대형 전기차급입니다. 테슬라의 더 큰 모델인 모델 YL이 더 많은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2026년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모델 YL을 출시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가격 정보는 출시 시점이 가까워지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테슬라 FSD. 3월 3일 기준 한국 테슬라 오너들의 감독형 FSD 누적 주행거리는 놀랍게도 약 100일 만에 800만 킬로미터를 돌파했습니다. 국내에서 단 1개월 만에 100만 킬로미터를 돌파한 후 경이로운 기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지각 능력이 느껴져요. FSD가 커브를 돌다가 사슴을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경험 많은 사슴 사냥꾼이라면 누구나 사슴이 마지막 순간에 뛰어오를 수 있으므로 사슴이 멈춰 있더라도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한 저녁에 집으로 운전해 가던 중 완전 자율주행 모드였던 제 테슬라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FSD는 단지 미스터 디어가 그의 사슴 가족에게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 유튜버가 자율주행 시스템 비교 테스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도로와 조건에서 4가지 자율주행 시스템을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 대상은 테슬라 FSD 하드웨어 4와 하드웨어 3, 리비안 오타노미, 루시드 드림 드라이브 프로이며 메르세데스 CLA 적용 엔비디아 알파마요도 언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 하드웨어 4 FSD가 종합 1위를 차지하였고 사유는 목적지까지의 실제 주행 성능과 자연스러운 주행에서 최고로 평가되었습니다. 일반 도로 주행 가능, 횡단보도 신호등 인식, 부드러운 차선 변경, 목적지 자동 주차가 가능합니다. 안개 비 상황에서도 작동, 테스트 중 팬텀 브레이킹이 없어 사람과 유사한 주행을 합니다. 단 내비게이션 의존도가 있어 늦은 차선 변경 시 출구를 놓칠 수 있고 강한 햇빛에서는 잠시 망설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종합 2위는 테슬라 하드웨어 3 FSD로 경쟁 시스템과 비교해 여전히 인상적인 성능이며 일부 상황에서는 차선 표시 없이도 도심 주행 가능합니다. 팬텀 브레이킹과 햇빛 반사 문제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접근성과 성능이 우수합니다. 종합 3위는 메르세데스 CLA 엔비디아 알파마요이며 레이더와 라이다 등을 사용하는 센서 기반 시스템으로 프리베타 단게임에도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표지판 인식, 긴급 차량 및 손짓 등 상황 판단이 가능합니다. 오픈소스 기반 스택으로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도 하드웨어만 맞추면 사용 가능합니다. 종합 4위는 리비안 오타노미로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핸즈프리 주행 가능, 비교적 부드러운 주행, 코스티어 기능으로 완전 해제 없이 운전자가 약하게 조향 보정 가능하고 아직 신호등 정지 표지 대응 없으며 올램프 오프램프 자율주행도 미지원됩니다. 차선 왼쪽으로 치우치는 경향, 스파이시 모드에서는 다소 공격적인 주행을 합니다. 종합 5위는 루시드 드림 드라이브 프로 2로 고속도로 중심의 매우 기본적인 시스템, 도심 주행용으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조향이 다소 끊기는 느낌과 신호등 인식 없으며 차선 변경도 수동 조작이 필요합니다. 향후 엔비디아 시스템 통합 시 잠재력은 있지만 현재 성능은 크게 뒤처집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특히 하드웨어 4 기반 테슬라 FSD가 실제 도로 환경에서 가장 실용적인 자율주행 성능을 보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캡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어제 3월을 시작하며 생산 라인 생산량을 늘렸고 오늘은 3곳의 주요 생산시설에서 25대를 운행했으며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그 외에도 여러 대가 더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것이 대중이 본 사이버캡 차량들의 단일 집합체 중 가장 큰 규모일 것 같습니다. 14대는 공장 출구 밖에 주차되어 있었고 9대는 충돌 테스트 시설에, 나머지 2대는 W 최종 생산 라인 시설에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과 관련해 매우 큰 규모의 변화가 곧 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스위스에서 사이버 트럭이 프리스타일 스키어들을 끌어당기는 새로운 영상을 방금 공개했습니다. 테슬라 태양광 패널과 메가팩. 테슬라가 새로운 블로그 게시글 태양광 패널 투자 회수 기간을 공개했습니다. 연방 주택용 태양광 세액 공제가 2025년 말 종료되었지만 주택 소유자는 여전히 주정부 프로그램, 전력회사, 인센티브, 그리고 전력망 서비스 보상을 통해 초기 비용을 크게 낮추고 투자 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택용 태양광 및 배터리 설치에 대해 소득세 공제 또는 리베이트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비용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향후 과세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 주택 소유자는 태양광 시스템 비용의 25%를 최대 $5,000 한도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순에너지 계량제를 통한 지속적인 전기요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크레딧을 받아 전기요금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태양광 및 배터리를 보유한 가정을 위한 가상발전소 프로그램의 성과 기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를 전력 수요가 높은 피크 시간대에 전력망 지원에 활용하도록 등록하면 참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테슬라는 고효율 고내 구성 원활한 통합 설계를 기반으로 태양광 및 가정용 배터리 저장 기술을 혁신하며 재무적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주택용 세액 공제가 종료되었더라도 태양광 및 배터리 시스템은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성과 보건력을 높이며 현대적인 전력망 프로그램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테슬라의 메가팩 기반 3억 2,500만 달러 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설비는 해거스빌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파크로 300메가와트 1200메가와트씩 규모의 캐나다 최대 운영 중 배터리 저장 시설입니다. 총 334대의 테슬라 메가팩 EXL 유닛이 사용되었습니다. 최대 4시간 동안 전력망의 전출력 연속 공급이 가능하며 대규모 저장 설비로서 전력망 안정화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간헐적인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수요 간의 불일치를 조정하여 재생에너지 통합을 극대화합니다. 이 시설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필수적인 개통 유연성을 제공하는 인프라로 평가됩니다. 프랑스 동부의 1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2천억 원 규모의 240메가와트 480메가와트 시급 테슬라 메가팩 설비가 곧 가동될 예정이며 이는 프랑스 내 최대 규모 배터리 시설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설계, 조달, 시공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며 자사의 전력 거래 플랫폼 오토비더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4.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시작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그를 말리기 위해 로켓 실패 사례들을 모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업계에는 이런 잔인한 농담도 있었습니다. 로켓 사업에서 작은 재산을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나? 큰 재산으로 시작하는 거다. 만약 그가 그런 실패 사례들을 보고 포기했다면 우리는 재사용 로켓도 스타쉽도 그리고 다행성 문명이라는 꿈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작도 못한 채 사라졌을 것입니다. 인류는 영원히 단일 행성에 머무는 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화성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스타링크 이제 생명을 구하는 웨어러블 기술로 확장됩니다. MWC 2026에서 새로운 기술이 공개되었습니다. 미디아텍 MWC 2026에서 옴니 AI 글래시스를 공개했습니다. 이 스마트 안경은 휴대전화나 스타링크 키트 없이도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긴급 경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셀룰러 신호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도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재난 경보, 지진 알림, 공공 안전 경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긴급 위성 서비스는 2025년 캘리포니아, 산부를 포함한 여러 재난 상황에서 이미 4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돕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이번 협력은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와 AI 스마트 안경을 결합해 전 세계 어디서든 긴급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생명 보호용 웨어러블 기술로 평가됩니다. 스페이스X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누구나 스타링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긴급 서비스는 100% 무료로 제공됩니다. 5. 기타 소식. 테슬라 2026년 리드 더 차지 자동차 EV 공급망 평가에서 공급망 지속 가능성 부문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테슬라 2년 연속 리더보드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자동차 제조업체 자리를 유지했으며 전체 점수를 6%포인트 높인 반면 포드는 2%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두 회사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테슬라가 이제 포드보다 거의 5%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부문에서 20%포인트라는 놀라운 점수 상승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이 부문에서 5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최초의 기업이자 배터리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폐출량에 대한 셀 생산 및 주요 소재의 개별적인 기여도를 공개함으로써 배터리 폐출량 공개 지표를 완벽하게 충족한 최초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북미 지역에서 저탄소 알루미늄 구매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알루미늄 1kg당 이산화탄소 환산 폐출량이 2kg 미만으로 감소하며 이는 사용 후 재활용된 알루미늄 스크랩을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달성됩니다. 또한 테슬라는 알루미늄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 기가 베를린 공장 책임자인 안드레 티에리그가 2025년 공장 생산량이 14만 9천 대에 불과했다는 한데스블라트 보도를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해당 수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는 다시 20만 대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1분기에 신형 모델 Y 전환을 위해 생산을 중단했고 이후 수주에 걸쳐 주당 5천 대 수준까지 다시 램프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생산량을 달성했습니다. 한데스블라트는 공장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며 제가 생산 확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매분기마다 전분기 대비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2026년 1분기 역시 2025년 4분기 대비 추가적인 생산 증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데스블라트가 어떻게 0.74%의 이익률을 계산했는지는 아마 그들만의 비밀 산수 실력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데스블라트는 한동안 테슬라에 대해 이렇게 강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왔을까요?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데스블라트는 IG 메탈의 대변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허위 정보가 섞인 기사들을 통해 직원들 사이에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하고 나아가 유권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데스블라트 입장에서는 이러한 캠페인성 저널리즘이 수익 창출의 훌륭한 원천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스캔들은 클릭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진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말입니다. 독일 노조 IG 메탈이 테슬라 독일 노사협의회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에 공식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는 기가 베를린이 미래를 가속화할 자유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테슬라 중국 법인이 옵티머스와 사이버캡의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이버캡 양산은 2026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옵티머스 젠3는 2026년 4월 공개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 또한 2026년 말까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테슬라는 인공 일반지능, 즉 AGI를 개발하는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아마도 인간형이나 원자 형태를 닮은 AGI를 최초로 구현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스페인 자동차 제조사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2월 동안 스페인에서 총 2051대를 인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2.9%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55.6% 성장한 전체 전기차 시장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세일즈포스 CEO 마크 베니오프는 컨퍼런스 배지 저작권 문제로 챗GPT의 사용을 거부한 후 자신이 인공지능 샘 알트먼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담긴 화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그록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창의성과 기업 검열의 차이입니다. 그록이 승리합니다. 테슬라는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기존 모델 3 재고를 모두 조용히 삭제했으며 이는 곧 시행되는 캐나다의 자동차 무역 정책 변화에 앞서 정리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새롭게 도입한 쿼터 제도의 공식 시행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고 삭제는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모델 3의 캐나다 수입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테슬라 세미 트럭이 5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 로켓 같은 토크, 그리고 배출가스 제로로 장거리 운송의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 화물 운송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워월2 사용자들은 조만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파워월3를 설치해 추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티클은 현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자들도 X에서 더 많은 글을 읽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